일을 주겠다는 전화는 오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지 않은 날이면 그날은 일은 할 수 없으니 당연히 돈도 못 벌게 되는 꼴이네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이런 일도 마땅히 할 수 없으니 정말 너무나 힘이 드는 건 사실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어난 사채 빚에 허덕이다가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간답니다. 그냥 재미삼아 쳤던 고스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아니라 큰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되었고 저는 그런 곳에서 고스톱을 치게 되었던 거죠. 급기야 사채까지 빌리며 도박에 손을 댔으니까요. 그리하여 얻은 건 당연히 많은 빚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와 제게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급기야 폭력까지 휘두르니 더는 못 참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게 저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다행히 제가 여기서 지내는 걸 그 빚쟁이들은 모르는 것 같답니다. 뭐 아직까진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냥 숨어 지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파출부가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 그 일도 요새 많지 않으니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으면 일이 없어서 공치게 된답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연명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오전 10시가 되었고 오늘은 정말 공쳤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받아보니 파출부 일을 연결해주는 인력사무소였어요. 지금 급하게 파출부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어서 연락이 왔다며 지금 출발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물론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인력사무소에서 알려준 주소대로 그곳으로 찾아 나섰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이상했어요. 인가가 드물고 산만 보이고 무슨 산길을 더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이상하다 생각하여 인력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다시 물으니 그곳이 맞다면서 좀 더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차 한 대 딱 들어갈 수 있는 산길을 따라 계속 들어갔답니다. 한 30분쯤 걸으니 큰 저택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산속에 이런 저택이 있나 싶었지만 제게 파출부 일을 의뢰한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 하는 촉이 딱 왔어요. 그렇게 전 그곳에 도착하여 벨을 누르니 중년의 단정한 남자가 저를 맞이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집 주인 참 예의가 바르다 생각했는데 글쎄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답니다. 단정한 중년의 그 남자는 이 저택의 집사였고 저보고 파출부 일을 하러 온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제게 하는 말이 파출부 일하시면 보통 얼마를 버냐고 대뜸 묻길래 저는 많이 벌면 하루 10만 원 가까이 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집사는 저에게 그럼 오늘 일당 50만 원 드릴 테니 단순히 집안일하는 파출부 말고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이 저택에 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몸이 많이 아프시다며 그분의 시중을 들으면 하루에 5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매일 벌어야 고작 10만 원 한 짝이었고 거기서 수수료까지 떼면 뭐 남는 것도 없었는데 하루에 50만 원이면 제가 파출부로 5일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솔깃했어요. 그리고 고작 이 저택에 아픈 회장님 시중이라는데 정말 힘든 것 하나 없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곧이어 그 집사는 제게 대신에 중간에 힘들다고 나가거나 도중에 못한다고 하시면 돈은 못 준다고 했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며 오늘 하루는 저택에서 파출부 일이나 하는 게 아닌 일당 50만 원 받는 아픈 회장님의 시중을 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집사를 따라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이 저택은 남정네들은 보이는데 저 같은 여인네들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서 아직까진 제 눈엔 여자를 단 한 명도 못 봤답니다. 그렇게 그 집사를 따라 저택의 3층 끝방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집사가 잠시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문에 노크를 하니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왔답니다. 보니까 젊은 남정네였는데 단정한 양복을 입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며 계란이며 옷에 잔뜩 묻어있더라고요. 꼭 계란 세례라도 받은 느낌이었어요.
집사는 뛰쳐나온 그 젊은 남정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냉랭한 말투로 어서 가서 옷 갈아입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평상시에 주로 있던 일인 것 마냥 자기들끼리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사는 제게 신신당부하듯 다시 말을 꺼냈답니다. 회장님이 성격이 좀 포악하시다면서 그걸 참고 이겨내셔야만 돈 5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갑자기 온몸이 떨리는지. 하지만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어차피 현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마땅히 없는데 눈 딱 감고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전 알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집사와 같이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백발의 회장이란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게 보이더군요. 얼굴을 보니 한 70대 노인처럼 보였어요. 늙은 회장은 갑자기 집사에게 생계란을 던지며 당장 가서 지산댁을 불러오라고 했답니다. 안 그러면 너네 모두 다 잘라버리겠다고 협박까지 늘어놓더군요. 저는 쥐 죽은 듯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조용히 서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살 떨리던지 저 회장이란 괴팍한 노인네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집사가 회장에게 지산댁은 다시 올 수 없지만 대신에 다른 사람이 왔다고 하며 저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그러면서 집사가 갑자기 회장에게 하는 말이 이 아줌마로 말할 것 같으면 오래전부터 과부로 유명했던 평산댁이라고 말하지 뭐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집사에게 눈빛으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사인을 보냈는데 집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저를 평산댁이라는 인물로 포장하여 그 회장에게 소개를 시켰답니다. 괜히 여기서 내가 평산댁이 아니라고 말하면 저 회장이 더 난리를 칠 것 같았고 그리고 돈 50만 원도 못 벌고 그냥 쫓겨나듯 나가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사가 말한 대로 가만히 있었죠. 회장은 집사가 하는 말을 듣고서 나보고 얼굴 좀 자세히 들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듯 얼굴을 살며시 더 들어올려 회장을 바라봤는데 회장이 갑자기 저를 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쓰럽다는 둥, 서방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냐는 둥, 별 희한한 소리를 해대길래 그냥 나이든 노인네고 아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답니다. 회장은 집사에게 이제 그만 나가보라고 했고 집사는 회장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인사를 하고 나갔답니다. 어느덧 이제 그 방 안에 회장과 저 단 둘이서만 남게 되었어요. 보니까 저 회장이라는 노인네 참 괴팍해 보이는데 괜히 저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답니다. 한 1분 정도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 회장이 제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다리 좀 주무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회장 곁으로 가서 다리를 주물렀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손빨래 좀 많이 해봤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손빨래를 안 한 지는 좀 됐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회장이 하는 말이 요즘은 과부들도 세탁기 쓰냐며 예전 과부들은 다 손빨래 했다면서 별 희한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과부가 참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노인네 제가 과부라고 하니까 저를 마치 동정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오늘 하루 그냥 과부가 되는 게 낫겠다 싶었답니다. 어차피 내가 과부든 아니든 난 여기서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돈 받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장은 제가 그런 대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를 마치 자기 마누라로 생각하는 듯 싶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게 어느 순간부터 임자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임자라니 무슨 말이시냐고 하니까 그 회장이 제게 하는 말이 과부 주제에 임자라고 불러주는 게 어디냐고 하면서 과부이면서 남정네 따지냐고 묻더군요. 과부면 늙은 남자건 젊은 남자건 임자라고 불러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길래 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웃으며 맞다면서 마음대로 부르시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그 노인네와 함께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답니다. 그냥 뭐랄까? 단지 비위를 맞추는 게 좀 어렵다고나 할까? 그런 게 어려웠죠. 그 후 점심시간이 찾아와서 집사가 점심을 갖고 그 방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그 노인을 일으켜서 숟가락으로 밥과 국을 떠먹인 그 순간 갑자기 그 노인이 씹던 밥과 국을 제 얼굴에 퇴하고 뱉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밥맛이 왜 이러냐며 식판을 바닥에 던져버렸답니다. 저는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이걸 지금 자기 먹으라고 해온 거냐면서
당장 가서 다시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사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고 남정네들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부랴부랴 내팽겨쳐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 후 다시 음식을 가져왔는데 약간 미간을 찡그리는 듯 싶더니 한 두 숟갈 뜨고는 안 먹겠다며 치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귓속이 간지러워 그러니까 귀 좀 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귀를 살살 조심스럽게 파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회장이 비명을 지르면서 아프다고 소리를 치지 뭐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귀를 파주고 있는 제 볼에 따귀를 날리는데 정말 어찌나 얼얼하던지 아픈 노인네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곤 분이 안 풀렸는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휠체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휠체어에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게 꿇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걸 꿇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돈이고 나발이고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어요. 돈 50만 원 벌자고 모르는 노인네에게 따귀 맞고 급기야 무릎까지 꿇으라니 이건 너무한다 싶었죠. 그리고 이제껏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 모두 다 이 노인네의 횡포에 지쳐서 나간 거라고 생각했고 급기야 남은 건 그래도 좀 건장한 남정네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회장은 더 크게 내게 꿇으라고 소리를 쳤고 그 소리를 들은 집사가 방 안으로 후다닥 들어왔어요. 회장이 계속 제게 무릎을 꿇으라는 말에 저는 집사에게 이건 못하겠다고 무언의 눈빛으로 압박을 하니까 집사도 눈치를 챈 듯 우선 나가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장에게 말도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사가 그 방에서 나올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밖에 다 울려 퍼질 정도로 회장은 집사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 여편네 말고 당장 지산댁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지산댁이라는 여편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간을 보니까 어느덧 오후 3시밖에 안 됐고 오후 8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받는 거였으며 하다가 못하면 앞서 말한 대로 돈을 못 받고 그냥 가는 거기에 저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집에 가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집사가 그 방에서 나왔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계란 세례를 맞았는지 옷 군데군데 계란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오늘 하루 수고했다면서 흰 봉투를 제게 내밀었답니다. 그래서 전 집사에게 일도 다 못했다고 말하니까 그 정도면 수고하신 거라면서 50만 원이니 이거 받으시고 여기서 몇 시간 동안 받은 수모는 다 잊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 중년의 집사에게 반할 뻔했잖아요. 어찌나 멋지던지. 아무튼 그렇게 전 그 집에서 나왔고 다시 파출부로 연명하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여기서 파출부 생활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런 호화저택도 처음이었지만 저런 괴팍한 노인네도 살다 처음 본 것 같네요. 빨리 빚 갚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파출부 생활로 언제 그 많은 빚을 다 갚을지 막막하기만 하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지산댁 대신 그 저택으로 다시 들어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그래서 그 저택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저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회장이 지산댁 대신 이번엔 평산댁인 날 찾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괴팍한 노인네가 절 찾을 리가 없겠죠. 이번엔 그 노인네에게 당하는 게 아닌